뉴욕 타임스퀘어. 거대한 전광판에 K-팝 가수들의 얼굴이 지나간다. 그 옆으로 프롬 코리어라는 문구가 흐른다. 런던 히드로 공항 면세점. 메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이 붙은 전자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 무리의 관광객이 한국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간판에는 코리언 BBQ라고 쓰여 있다. 코리아.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름. 70억 인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는 단어.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세계는 한이 아니라 코리어라고 부르는가? 이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누가 처음 이렇게 불렀는가? 왜 이 이름이 살아남았는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과거로. 한반도의 국가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던 그 시간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것은 단순한 국가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의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고 변형되고 세계에 각인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KOREA 코리아. 이 5글자 안에는 한민족의 천년이 담겨 있다. 기원전 2333년. 전설 속에서 고조선이 세워진다.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는 그 이야기. 역사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고조선. 옛 조선. 아침에 고요한 나라. 중국 기록에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사기 한서 같은 문헌에 조선우라는 표현이 나온다. 외부에서 본 한반도 최초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한반도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 한반도 남부에는 여러 부족 연맹이 형성되었다. 만, 진한, 변한. 역사는 이들을 사만이라고 부른다. 한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한다. 한, 그다, 하나, 우두머리. 이 단어는 한반도 남부 사람들의 정체성을 담은 표현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한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왜일까? 4세기부터 7세기. 한반도에는 세 개의 강력한 왕국이 자리 잡는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졌다. 외부에도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다. 중국 왕조들은 이 세 나라를 각각의 이름으로 불렀다. 고구려는 고구려로, 백제는 백제로, 신라는 신라로. 하지만 세계는 아직 이 땅 전체를 부르는 하나의 이름을 갖지 못했다. 그 이름이 탄생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918년 송악.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그는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다. 왜 고려였을까?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 그 강력했던 북방의 왕국. 당나라와 맞서 싸웠던 그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 고려라는 이름은 고구려의 줄임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며 한반도 거의 전역을 아우르는 국가를 만들었다. 그에게 고려는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구려의 기억 위에 세운 새로운 왕국. 그리고 이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10세기 송나라.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사신들이 오갔다. 무역이 시작되었다. 송의 기록에는 고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정확하게 한자 그대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쪽이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움직이는 상인들. 페르시아, 아랍,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들은 송나라에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멀리 동쪽 끝에 있는 비단과 도자기를 만드는 나라. 그들은 한자를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발음을 옮겼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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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아랍 상인들의 기록에는 이 나라가 KORYO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 문헌에는 코리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발음이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핵심은 같았다. 고려. 13세기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궁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의 동방견문록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CAULI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독립적이다. CAULI. 이것은 고려의 또 다른 변형이었다. 마르코 폴로는 한반도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들은 이야기, 그가 기록한 이름은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14세기, 15세기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동아시아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 지도 위에 한 이름이 표기된다. 코리어. 코리어. 철자는 조금씩 달랐지만 발음은 같았다. 고려. 이 이름은 이미 국제사회에 각인되어 있었다. 고려는 475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사이 왕조는 흔들렸고 외침을 받았고 내전을 겪었다. 하지만 이름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1392년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도 세계는 여전히 이 땅을 고려의 이름으로 불렀다. 왜냐하면 이름은 한번 굳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이 왔지만 세계는 여전히 고려를 불렀다. 3분. 1392년 개경.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다. 새로운 왕조, 새로운 이름. 그는 명나라에 2개의 국호 후보를 보낸다. 조선과 화령. 태조 주원장은 조선을 선택했다. 조선. 고조선의 이름을 되살린 것이었다. 아침에 고요한 나라. 새로운 시작. 조선은 518년 동안 지속되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고 임진왜란을 견뎠고 실학이 발전했다. 조선은 분명 하나의 완결된 왕조였다. 하지만 서양은 여전히 이 나라를 코리어라고 불렀다. 16세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도착한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이름은 코리어였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들이 제작한 지도. 그 위에는 코리어라고 표기되어 있다. 18세기 프랑스 백과사전. 한반도를 설명하는 항목의 제목은 코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인들에게 이 땅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코리어였다. 마르코 폴로 이후 실크로드 상인들, 이후 포르투갈 항해사들 이후 이 이름은 유럽 사회에 깊이 박혀 있었다. 조선이라는 새 이름은 동아시아 외교 체계 안에서만 통용되었다. 명나라는 조선이라고 불렀다. 청나라도 조선이라고 불렀다. 일본도 조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유럽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이미 확립된 이름이 있었다. 코리어.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 이름은 한번 세계에 각인되면 그 나라가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든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국제 관습이다. 이것이 역사다. 1897년 서울. 고종 황제가 국호를 바꾼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한이라는 이름이 공식 국호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대한제국. 크고 하나된 한의 제국. 사만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이름이었다. 고종은 자주국임을 선언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대한제국은 독립국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짧았다. 1910년. 대한제국이 사라진다. 일본 제국에 병합된다. 국호가 지워진다. 조선 총독부라는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한반도는 35년 동안 이름을 잃었다. 세계 지도에서 코리어라는 단어가 희미해진다. 일본 제국의 일부로 표기되거나 아예 독립된 이름 없이 그려지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조선인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식민지인의 이름이었다. 이름은 정체성이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다. 35년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웠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한반도는 다시 이름을 얻는다.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포된다.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름을 택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하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불렀다. 코리어.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 남한. 데모크래틱 피펄즈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 북한. 두 나라 모두 코리어라는 단어를 공유했다. 영어 표기에서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1000년 전 고려에서 시작된 그 이름이 20세기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지금 21세기.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K-팝, 삼성, 현대, 김치, BTS, 한글, 영화, 드라마.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있다. 코리어는 고려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이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의 강력한 왕국이었다. 이 이름 하나에 천년의 기억이 담겨 있다.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름을 바꿨다. 페르시아는 이란이 되었다. 실로는 스리랑카가 되었다. 버마는 미얀마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내부에서는 조선이라 불렀고 대한이라 불렀고 한국이라 불렀다. 하지만 세계는 계속 코리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가 무너져도, 조선이 들어서도, 대한제국이 되어도, 식민지가 되어도, 분단이 되어도 코리어는 살아남았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증거다. 한반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한민족이 천년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로 살아왔다는 증거. 타임스퀘어로 돌아온다. 프롬 코리어. 이 문구를 보는 세계인들은 모른다. 이 5글자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 쓴 카오리에서, 아랍 상인들이 기록한 고려에서, 유럽 지도 제작자들이 그린 코리어에서 이 이름이 천천히 형성되었다는 것을. 코리어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문서에서 문서로 전해지며 굳어진 이름이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이라고 부른다. 그것도 맞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세계가 부르는 이름 코리어는 더 오래된 기억을 담고 있다. 고려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재했던 왕조. 그 왕조의 이름이 천년을 건너 지금도 세계 모든 언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KOREA라는 이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불리며 살아남은 기억이다. 왕조는 바뀌었고 국경은 변했고 체제는 나뉘었지만 이름은 남았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한민족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